네, 안녕하세요. 박중서입니다. 오늘 제가 병원에 다녀오는 일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어, 저녁 늦게 녹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내일도 조금 같은 일정으로 비슷할 것 같고요. 현재 시간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저녁 8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늦은 만큼 좀 빠르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제 좀 길게 말씀드렸죠. 그 내용에 덧붙여가지고 변화된 특징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갭상승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어제 제가 코스피와 코스닥이 키 맞추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키 맞추기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코스닥이 60일선에 미리 먼저 안착을 해놓은 상황이었고 이제 뒤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0일선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오늘 갭을 좀 많이 띄워 놓았는데 장중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서 좀 밀렸어요. 음봉으로 마감됐고 이거는 내일 뭐 바로 양봉으로 다시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개인들도 개인 수급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한 2시 정도까지는 개인 매수를 좀 보이다가 종가까지 그리고 시간에까지 해가지고 개인 매도로 끝났습니다. 560억 정도 매도. 그래서 연속 9일 개인 매도가 지금 나왔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연속성을 계속 보이고 있다. 코스닥은 뭐 잠시 하루 개인 매수를 좀 쉬었지만 개인이 또 최근에 매도할 때는 또 1,000억씩 이렇게 동반해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변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쭉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하루 정도 좀 쉬어가는 날이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오늘 연속적으로 대형주를 동반해서 대형주 장세의 상승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봤는데 오늘 정치주들이 움직이면서 조금 시장이 쉬었습니다. 시장이 상승하다 말고 정치주들이라고 이번에 딱 써놨는데 어제 국무총리 정세균 임명되면서 이제 이낙연주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바람에 정치주들에 대한 메이저 자금이 아침부터 활발하게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사실상 이낙연주에서 탈락됐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남선알루미늄에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치주는 또 뭐 영원한 정치주처럼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어, 남선알루미늄이 장중에 강하게 거래를 동반하면서 상승하다가 중간에 이 국무총리실 압수수색이 나왔죠. 검찰의 압수수색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거기서 물량이 빠지고서 이동을 했어요. 바로 황교안 종목의 한창제지로 수급이 돌았습니다. 어, 그러고 나서 잠시 잠잠해지더니 또 오후에는 어, 손학규 대표의 그 안철수 관련한 인터뷰가 공개가 됐었죠.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대표가 최근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을 만나서 완 전 대표가 돌아온다면 뭐 정권을 넘겨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 써니전자가 강하게 치고 달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치주들이 가다가 말았습니다. 오늘 남선알루미늄 가다가 말고 윗골이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크게 급락하고 나서 슬쩍 반등 나온 정도입니다. 다시 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어, 단기 반등 정도. 그 다음에 한창제주도 오늘 강하게 치는 것 같더니 다시 윗골이 달았습니다. 음. 예전같이 강하게 그냥 연속적으로 쫙 치고 달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거래 1,400만 주 나왔고 써니전자도 마찬가지. 쭉 치고 달리는 것 같더니 윗골을 또 달았어요. 저항대. 다 지금 저항대를 돌파했다가 다 밀렸죠. 저항대 수준에서. 지금은 이게 뭘 의미하냐? 정치주들이 지금 힘을 받을 때가 사실 아니에요. 정치주들은요, 뭐 대선 시즌은 좀 별개지만 지금처럼 총선이 아주 임박한 상태가 아닌 시기잖아요. 몇 개월 남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장이 우상향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치주들에 대한 인식은 보통 시장이 안 좋은 경우에 대안책으로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뉴스거리를 만들기 좋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오늘은 사실 정치주가 크게 올라갈 날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 뭐 전체적인 그 투자자들은 같은 생각을 통해서 이 종목이 올라오면 수익 실현이나 혹은 차익 실현, 수익 실현이나 내가 가진 게 있으면 매물을 쏟아내야 되겠다, 던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보유한 사람들의 매도 기회가
된다는 거죠. 셋 다 똑같이 윗꼬리를 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상승하다 말고 정치주들이라고 이렇게 의문을 써놓은 거는 그냥 그 내용 그냥 그대로 윗꼬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상승할 때는 시장성 종목,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이 계속 상승을 유지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치주들이 굳이 힘을 연속적으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차라리 이런 정치주들보다는 낙폭 과대 종목들의 인식 개선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동안 시장이 떨어질 때 너무 심하게 많이 떨어져서 극저평가까지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이 인식이 개선되면서 야 이거 시장이 상승하는데 이거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정말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죠. 오늘은 좀 많이 그 이슈 때문에 망가졌던 상상인 그룹 주들이 오늘은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최근에 팍스넷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반등이 나오고 있고 뭐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보시면 과대 낙폭주들에 대한 인식 개선 그런 류의 종목들 AD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과대 낙폭이기 때문에 평소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종목들이 갑자기 축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보시고 당연히 시장이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낙폭과대 종목들 인식 개선도 같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치주 얘기하다가 잠깐 빼먹은 게 있는데 제가 장중에 좀 써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메이저 자금이 컨트롤하는 정치주들입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종목이 포함되어 있네요. 이낙연 쪽으로는 뭐 남선 알루미늄이 메이저 자금 그러니까 거래량을 충분히 거래 대금을 빨아들이면서 움직이는 종목군. 제가 에이프로젠 KIC 같은 종목을 메이저 자금이 컨트롤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필룩스나 뭐 텔콘 뭐 이런 굵직한 종목들 있죠. 항상 어느 하루 주도하게 되면은 뭐 시장에서 뭐 주목받을 수 있는 뭐 적어도 거래 대금의 탑 10 안에 드는 그런 폭발력을 가진 종목들이 해당됩니다. 뭐 이낙연주에서는 대표적으로 남선알미늄, 황교안 쪽에서는 한창제지, 안철수 쪽에서는 써니전자, 홍정욱 쪽에서는 KNN, 뭐 유시민 쪽에서는 보혜양조. 옛날에는 이제 이재명 쪽에서는 저 에이텍이나 과거에는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됐는데 지금은 이 정도? 이 정도가 굵직한 자금들이 잘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러시아가 마지막에 나온 뉴스죠. 대북 제재 해제에 이어서 종전 선언까지도 얘기했었다라는 뉴스가 또 돌면서 막판에 대북주들이 그래도 조금 움직임을 보이면서 끝났어요. 푸른기술, 뭐 에코마이스터, 부산산업, 네아티아이 같은 철도주들을 일단 필두로 나머지 뭐 일성건설이나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뭐 이런 종목 일신석재 이런 종목들까지도 연관적으로 조금 수급을 받으면서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이 대북적인 내용들은 결국엔 잘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고 있어요. 뭐 트럼프 재선도 내년도면 진짜 중요한 이슈거리가 될 텐데 과연 이 문제를 엉망으로 그냥 내팽겨 놓고서 과연 이게 재선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뢰도를 줄 수 있을지 의문인 거예요. 저질러만 놓고 뭔가 이렇게 걷어들이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미중 간의 싸움도 아직은 걷어들이는 단계지만 맨날 뭐 싸움만 걸고 저질러 놓고 뭔가 해결된 게 별로 없는 상태니까. 그런데 증시는 좀 올라가. 그냥 그거 하나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주변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관계도 충분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내년도에는 좋은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오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그걸 알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계속 뭔가 뭐 굽히지 않는 뭐 그런 모습. 지금도 사실 아무 언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가장 마음이 급할 텐데. 그렇죠? 어쨌든 이런 것도 내년도에는 조금 좋게 해결이 됐고 또 특히 연말에 또 완전히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연말에 그 시안 얘기 나온 거 있었죠. 연말에 급격히 급진전이 될 가능성. 그리고 미국이 또 요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뭔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또 있으니까 대북주들도 그 전략에 맞춰서 잘 판단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는 현재 우리 방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만 체크해도 될 것 같아요. 내일은 또 대형주 장세가 사실 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대형주 장세가 좀 연속적으로 더 와주는 게 좋아요. 시장은 한 단계 격상을 시켜 놓은 다음에 중소형 장세가 오는 게 좋습니다. 어설프게 올라갔다가 중소형 장세 맞아버리면 시장 상승의 원동력이 금방 꺼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힘을 계속 한 방에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61선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대형주 먼저 쫙 형님들 먼저 쫙 올라가게 한 다음에 중소형주가 거기서 키 맞추게 되면 얼마나 시장은 튼튼한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형주 장세가 나올 때 우리 종목은 좀 지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소형 주들은 왜냐면 거래가 없어요. 뭐 관심이 없거든 지금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를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붙을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장이구나 예상하고 보시면 되잖아요. 꼭 주식에 하루 종일 목매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일 보시면서 오늘 이런 날이구나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중소형주가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하면은 이제 슬슬 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대형주가 좀 더 필요합니다. 대형주 장세가 조금 더 필요해요. 시장이 더 끌고 올라와줘야 됩니다. 코스피는 2200포인트대 중반까지 진입해 주는 게 좋겠고 240분 480 라인인데 거기까지는 돌파 할 수 있을 정도의 흐름까지도 만들어 놓고 밀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2200대 중반 초중반 때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61선을 충분히 지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코스피랑 충분히 돌파가 나오면서 적어도 전고점 라인까지는 한번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먼저 우선시 되려면 대형주들이 먼저 치고 달려야 되니까 참고하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미리 중소형주 판 깔아놓으면 좋은 종목들 판 깔아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상한가도 치고 할 겁니다. 원래 늘 그랬듯이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